가수 현미의 빈소에 가요계 후배 가수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4일 별세한 가수 현미의 빈소는 4월 7일 오전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영정 사진 속 현미는 지난 60여 년간 무대에 서온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날 가수 베이로와 함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현숙은 현미 선배님은 우리 가수들의 버팀목처럼 늘 푸른 소나무 같은 분이었습니다. 엊그제까지 같이 방송 녹화를 해서 지금도 큰 울림 있는 멋진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슬프고 아쉽습니다. 하늘에서도 많은 분께 힘이 되어주는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애도했습니다. 정훈이도 오전 일찍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하춘하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설운도 장미화, 김은국, 진성, 배인순, 혜은이, 장민호, 이찬원 등 후배 가수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아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빈소를 찾은 팬들도 있었습니다. 조문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주가 허용해 잠시나마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례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55분경 기다리는 한 팬에게 상주가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시간은 안 된다라며 빈소로 안내했습니다. 강서구에서 온 팬은 20여 년 전 현미 선생님이 영등포에서 노래 강사를 하실 때 뵀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항상 당당하시고 우리들 건강까지 챙기셨습니다. 꼭 조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빈소로 입장하게 된 그는 상기된 얼굴로 가까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부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도 정정한 모습으로 공연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사망 전날인 4월 3일 경북 김천 한국효 문화관에서 펼친 실버효도 콘서트 무대에서 노래했습니다. 재능 기부로 무대에 서서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의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당시 현미는 60년 전 노래를 불렀을 땐 20대였지만 지금은 80이 됐습니다. 내일 걱정 미리 하지 말고 오늘을 삽시다. 라며 노년층의 관객들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자택에 쓰러진 채 발견되고 주옥 같은 히트곡들은 남겨둔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현미 선배님이 목소리도 크시고 건강하셔서 100세 이상까지도 끄떡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들 당황했습니다라며 대선배의 갑작스러운 희보의 슬픈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회장은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지인과 식사를 하셨다더라고요. 왜 사망하셨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베란다에서 꽃 화분을 만들다가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어요. 현미 선생님께서 이제 다 나았어. 무대에 설 수 있어라고 하셔서 무대도 세워드렸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한 번은 사무실에 오셔서 발목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붓기가 있긴 해도 안 아프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 다치면 약하잖아요. 발목도 삐끗하면 계속 거기만 삐끗하잖아요.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자연은 현미가 싱크대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빨리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미와 60년 우정을 쌓았던 배우 엄영란도 현미의 별세 소식에 팔이 떨어진 기분이라며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엄영란은 현미랑 나랑은 언제나 서나 낮이건 밤이건 어디를 가도 같이 다녔어요. 나는 이제 친구가 없어요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아파트를 살았어요. 현미 집이나 우리 집이나 서로 자기 집처럼 오고 갔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물없이 다 털어놓았어요. 슬프면 슬픈 대로 사람들이 미우면 미운 대로 서방욕도 서로 하고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엄영란은 현미가 별세하기 전날까지 매일 통화하며 서로 안부를 확인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현미가 아직도 얼음 속에 들어앉았다더라고요. 만사가 싫고 슬퍼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미와 절친으로 알려진 가수 한명숙 역시 부고를 듣고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대 최고 가수로 현미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한명숙이었지만 그녀 역시 근황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현미를 통해 전해진 한명숙의 근황은 처참했습니다. 노쇠해진 한명숙을 보고 현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미는
급기야 제작진에게 카메라도 꺼줄 것을 요구하며 오디오로만 촬영을 진행해달라며 속 깊은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미는 내 마음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10만 원밖에 못 가져왔다라며 한명숙에게 자신의 성의를 건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명숙의 집을 나서며 현미는 공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미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렇게 화려했던 우리 한명숙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게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데 나도 지금 사는 게 벅차니까 가슴 아파요. 음악적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가수라 내가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집도 날아가고 보석도 다 도둑 맞고 교통사고도 당해 3개월간 활동도 못했어요. 시청자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 아픕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현미는 한명숙을 걱정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했던 인터뷰에서 현미는 건강이 괜찮다며 100살은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친구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인 최규성은 지난 3월 31일 현미와 만났었다며 인터뷰에서 그날도 건강이 괜찮으시다며 100살은 넘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남들 건강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확 떠나버리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주 가는 중국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인터뷰를 위해 찾은 집에서 현미는 손수 커피를 끓여 대접할 정도로 정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진 보면 손수 커피도 끓여주시고 너무 스윗하셨어요. 보통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데 그날은 마음이 너무 훈훈해져서 카메라로 사진을 남겼는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한 사이인데도 전염병 때문에 2년 넘게 못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건강이 멀쩡하셨습니다. 저한테 동생이라고 불러주시고 제가 선생님이라고도 못 부르게 하셔서 누님이라고 부르거나 누나라고 어리광도 부렸습니다. 워낙 화통하시고 대화가 끊기는 걸 못 견디는 분이시고 잠시도 말을 안 하시지 않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계속 화제를 이어가고 그날도 건강이 괜찮으시다며 100살은 넘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란 샤스에 사나이 한명숙 선생님이랑 친하신데 그날 오히려 명숙이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 걱정을 했는데 본인이 오히려 확 떠나버리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비통해했습니다. 현미는 생전 호쾌한 목소리로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때 은퇴하겠다.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노래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2017년 60주년 신곡으로 내 걱정은 하지마를 선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든에 발표한 이 곡으로 고인은 국내 최고령 신곡 취입 가수라는 타이틀도 남겼습니다. 고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세의 신곡을 발표한 현역 가수는 내가 유일합니다. 가수가 나이를 먹으면 음정이 떨어지는데 저는 여전히 제 음역대를 유지하고 있는 행복한 현역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신곡을 내면서 영원한 현역으로 남고 싶습니다. 세상을 떠나기에 얼마 전에는 거 매주 말에는 을밀 때 냉면 먹으러 가자라고 제부와 식사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벗들을 두고 현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제는 옛 영상으로 밖에 볼 수 없지만 가요계 영원한 디바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걱정은 이곳에 두고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